xi를 취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말 나오면 이건 이미 페어치. 확률은 확률인데 x가 xi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취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a 이상 b 이하라고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률 분포의 성질 좀 보도록 하자. 자, 선생님은 지금부터 확률을 구할 거예요. 이런 확률을 구할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귀찮아서 줄여서 어떻게 쓰기도 한다? P, I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라고 선생님 앞에 얘기했었지? 예. 자, 이때 I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예를 들어서 1, 2, 3, 땡땡땡 n이라는 n번의 n개의 확률 변수가 있다라고 치자. 자, 이때 어떠한 확률이건 간에 이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일 수밖에 없다. 즉 PI의 확률은 무조건 0 이상 1 이하 범위 속에 들어있다예요. 당연한 얘기지? 예, 확률의 기본 범위예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녀석 자체가 뭐예요? x가 1일 때, x가 x1일 때, x가 x2일 때, 이 녀석 x1, x2, x3 요거 자체가 확률 변수지. 맞아? 이 확률 변수의 확률을 모두 다 더해버리는 겁니다. 이 녀석 이용해서 쓰면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P의 n까지 다 더해버렸어. 그 확률의 총합은 몇이 될까? 1이 된다. 아까 선생님 확률 분포에서 확률 모두 다 더하면 1이 돼야 됩니다. 검토하셔요 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이 개념도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자,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와우, 더하기 기호가 무지하게 많네? 더하기 기호를 응축해서 만든 수학적 표현이 뭔데? 시그마예요. 그래서 오, 시그마로 써봐야지. 시그마로 쓰면 i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p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값이 몇이다?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런데 pi라는 것의 원래 형태는 뭐였습니까? p의 x는 xi 이런 형태였죠. 네. 그래서 이 녀석도 모두 확률을 쫙 다 더해버리면 항상 1이다.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읍시다.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의 X가 XI 또는요 X가 XJ 이런 식이 있어. 야, 여기에 있는 방정식을 풀었더니 저런 식이 나오더라. X가 XI이거나 혹은 X가 XJ이거나 이런 식이 나오더라요.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요 P의 X는 XI 더하기 P의 X는 XJ의 값을 구한 것과 같아요. 즉 쉬운 말로 PI 플러스 PJ의 값을 구한 것과 같다. 단 이때 I와 J는 절대로 같으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숫자일 때의 개념 되겠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 안 가는 거 있니 없니? 없지. 됐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뭐 2부터 5까지 2 이상 5 이하인 경우 구해봐 라고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확률 변수 x가 2인 경우 더하기 3인 경우 더하기 4인 경우 더하기 5인 경우 모두 다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녀석을 간단히 더하기 기호 여러 개니까 줄여서 쓸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x가 a에서 b까지 갈 거야. 그런데 이때 예, x는 small x야 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때? 그냥 기초적인 개념이야. 계속 우리가 확률에서 논했던 개념의 연장선이어서 여기에서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문제 몇 문제 풀다 보면 에이 그냥 다 이렇구나 빤하구나 라고 별 문제 없이 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자 지우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잘리나? 간당간당하다. 풀어보도록 하자.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한다. 자, 선출된 여자 대표의 수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자,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말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맨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뭐래? 확률 변수 x가 뭐래요? 선출된 여자 대표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아까는 우리가 표부터 만들어서 보기 편했는데 이번엔 뭐부터 만들래? 확률 질량 함수부터 만들어 보래요.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확률 변수의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할 거야. 3명의 대표를 뽑는데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이지. 그럼 한 명도 안 뽑히면 0. 맞아요. 그리고 1명 뽑힐 수도 있고 2명 뽑힐 수도 있고 3명까지 뽑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듭니다. 항상 확률을 구하는 식이니까 앞에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야겠지. 내가 확률을 구할 거야. 자 그런데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데요? 7명 중에 3명을 뽑는데 분모 자리에 뭐라고 쓸 건데? 7, 10,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자가 0명, 1명, 2명, 3명 뽑히는 거야. 그런 거를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앞쪽에다가 3, 10,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남자애들 중에서 뽑아야 되겠지. 그래서 4, 10까지 적었어. 그런데 전체 합쳐서 3명의 대표를 뽑기 때문에요. 얘네 두 개를 합하면 항상 3이 나와야 돼. 뽑는 A 최종수가 3이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돼? 3-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확률 질량 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표는 거저지요. 너희들이 한번 구해볼래? 구해봐라. 선생님 칠판에 답 적어놓을게.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두 가지 식을 보여줄게요. 우선 선출된 여자 대표가 없거나 2명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뭐야? 선출된 여자 대표가 없거나 2명일 확률이면 요 확률 2개를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 더하기 얘는 해서 답 몇이라고 쓰면 되겠어? 35분의 16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거나 주관식일 때. 근데 이거 만약 서술형 평가야. 그럼 서술형 평가면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얘는 P의 X가 0인 경우 혹은 X가 2인 경우구나. 그치? 그러므로 얘는 P의 X가 0인 경우와 P의 X가 2인 경우를 합하면 되는데 그 확률이 35분의 4 더하기 35분의 12니까 답은 35분의 16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지? 자, 그러면 4번은? 예. 4번은 위에 노란색으로 풀어줄까? 핑크색으로 풀어줄까? 둘 다 풀어줘? 노란색으로 풀어줘? 자, 4번에서의 핵심 개념은 뭐가 필요할까요? 무슨 개념 써야 돼? 4번은 여사건의 확률 쓰셔야 돼요. 자, 1명 이상, 이하, 적어도 이런 건 전부 여사건의 확률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1명 이상 선출될 확률은 이만큼이야. 얘를 구하노니 전체에서 얘 하나 빼버리겠다. 그러므로 1 마이너스 35분의 4. 결국 답은 35분의 31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 없나?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미지수가 1개니까 식 몇 개만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다? 1개만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다. 어떤 녀석이 있을까 봤더니 얘 x가 0, 1, 2, 3일 때에 확률이 주어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 하나 뭐예요? 모든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라는 식을 만들 거예요.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라는 이 개념으로 식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확률 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3의 0제곱분의 k. 두 번째 확률은 3의 1제곱분의 k. 세 번째 확률은 3의 2제곱분의 k. 네 번째 확률은 3의 3제곱분의 k. 근데 이 확률을 모두 다 더하면 몇이 나온다? 1 나온다. 미지수 하나씩 하나 k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선생님이요. k라는 공통인수 묻고요. 통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3의 0제곱은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K는 이 녀석 이렇게 올라가서 곱해주면 몇 나와? 27. 이 녀석 다 계산해서 분모로 내려오자. 9, 3, 1, 10, 20, 30, 40 나오네요. 그래서 K는 40분의 27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될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지워도 되나? 됐죠? 네. 자, 등차 수열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언니들은 다 알겠지만 모르는 동생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요 좀 비교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수열에 두 종류의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이미 가끔씩 다루던 등비 수열이라는 개념,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의 수열이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이란 무엇이냐? 일정한 값, 일정한 값. 예, 우리는 이 일정한 값을 공차 D라고 보통 부릅니다. 일정한 값을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에요. 원래 차이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보통 맨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라는 게 훨씬 쉬운 개념이에요. 즉 어떤 상태냐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하는데 일정한 공차 D를 계속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값, 일명 공비 R이라고 불러요. 이 녀석을 계속해서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어떤 녀석, 첫 번장이 A면 두 번장은 AR, 세 번장은 AR의 제곱, 네 번장은 A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개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등차 수열 나열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등차 수열 나열하는 방법 좀 아셔야 돼요. 자,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이 수를 어떻게 나열해야 되냐면요. 가운데 수를 A로 놓고 앞에 수를 A-D, 맨 뒤에 수를 A 플러스 D로 놓아야 돼요. 그래도 플러스 D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 맞아? 맞죠. 만약에 문제에서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A-D, A 플러스 D 썼는데 여기에서 얘를 하나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얘는 차이가 몇씩 차이나? 2D. 맞니? 그러면 2D씩 차이를 내서 써주셔야 돼요. 2D 차이 내면 몇이에요? A-3D. 2D 차이 나면 몇이에요? A 플러스 3D. 이렇게 차이가 2D씩 나는 수열 4개를 이런 식으로 나열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수학적 표현이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A, A-D, A 플러스 D. 얘는 D씩 가니까 A-2D, A 플러스 2D. 이렇게 나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슬슬 눈치챘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6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말 나오면 A, A-D, A 플러스 D에서 이 D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2D씩 차이를 내서 A-3D, A 플러스 3D, A-5D, A 플러스 5D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야. 등차 수열을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나열하면 뭐가 좋은데요? 합을 구하면 D가 사라져요. 그냥 합을 구하면 D 없이 3A 이렇게 쓸 수 있지. 이 녀석도 합을 구하면 그냥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4A. 이 녀석도 합을 구하면 D 미지수 하나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는 거야. 5A. 합을 구하면 몇이다? 6A. 이렇게 미지수 하나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 미지수 한 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등차 수열을 항상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선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 거예요. 되겠습니까? 필기 됐나? 지워도 되나? 지워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얘 px이다. 자, 이때 확률 p0, p1, p2, p3, p4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 때, 그럼 우린 가운데 항을 뭐라고 놔야 돼요? a. 이 녀석은 a-d, 이 녀석은 a 플러스 d, 이 녀석은 a-ed, 이 녀석은 a 플러스 ed라고 이렇게 5개의 숫자로 등차 수열을 이렇게 배열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이때 다음 값을 구하래요. 자, 확률 안에 이런 부등식 들어가 있으면 그냥 부등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래서 얘는 x-3, x-1은 0 이하다. 자, 0 이하일 때 그림이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죠. 작은 수 1, 큰 수 3 집어넣어서 x는 1 이하이거나 혹은 x는 3 이상이다 라는 이런 녀석이 나왔어요. 그럼 볼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1 이하니까 요 녀석이고, 그치? 3 이상이니까 요 녀석이야. 이 4개의 확률을 다 구해야 돼. 쉬워, 어려워? 쉽지? 어렵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전체 확률에서 요 확률 하나만 빼버릴 거야. 요 사건의 확률로 풀 겁니다. 그래, 요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확률에서 나는 x가 2인 확률 하나만 빼버릴 거예요. 결국 얘는 계산하면 1 마이너스 x가 2인 경우 몇이야? a. 자, 그럼 볼까요? 요 확률의 총합은 몇입니까? 1이지. 요 확률의 총합은, 그래, 이렇게 쓰자. 확률의 총합은 몇이야? 5a지. 맞니? 그런데 얘는 몇이라고? 1이야. 그러므로 a의 값은 몇인데?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결국 1-5분의 1 해서 답이 뭐가 된다? 5분의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구나.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표값과 삼포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개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좀 숙제 좀 내라. 받고 싶어. 숙제. 잠깐만. 숙제 검사한 거 선생님 일주 다 줬죠? 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야, 밀린 거 좀 따라잡았어요? 네.